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단지의 마을 공동체 운동이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유도하고 자치단체도 함께하기로 하면서 널리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옥상에 빼곡히 들어선 화분들에서 부추와 상추, 치커리가 자라납니다. 광양의 한 임대아파트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옥상 텃밭. 주부들은 세대별로 분양받은 화분에서 가끔씩 찬거리를 얻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합니다. 열매가 맺히려면 예쁜 뭐가 피어야 되는데 뭐가 피어야 될까? 맞아요. 꽃이 피어야 돼요. 다음 달부터는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주민 교육 과정도 운영합니다. 마을이 학교다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2회째 교육생과 동호인 모집에 들어갔는데 한지 공예와 바리스타 교육 등 모든 과정이 조기 마감됐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서로 화합도 되고 이웃 간의 사이도 좋고 저는 저희 아파트 굉장히 마음에 들고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 공동체 활동은 2년 전 새 임차인 대표단이 구성된 이후 시작됐습니다. 옛 이웃처럼 살아보자는 소박한 취지에서 제안한 프로그램들이 의외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겁니다. 이 삭막한 아파트에서 이런 욕구 불만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주기를 원했었고 그래서 자그마치만은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의 성공 사례는 광양시의 마을 공동체 지원 조례로 구체화돼 지역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광양시는 조례안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들에 대해 사업비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초대형 범선이 여수항에 입항합니다. 여수시는 국제범선축제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여수 신항에서 2016 여수 범선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범선축제에는 길이만 100m가 넘는 러시아의 팔라다호와 나제즈다호, 국내 유일한 범선인 코리아나호는 물론 국내외 범선 10여 척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국제범선축제는 해마다 3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모이는 지역의 이색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초 복합리조트 선정에서 탈락한 여수 경도에 대해 중국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도를 휴양 레저단지로 만들기 위해 대규모 매입에 나서겠다는 것인데 성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엑스포의 관광 자원으로 개발돼 골프장과 콘도가 들어서 있는 여수 경도. 지난 2월 복합리조트 선정에서 탈락한 이후 경제 자유구역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외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포석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개발공사가 중국을 방문해 경도 매각을 타진한 결과 중국 내 대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 평강도가촌과 용원건설그룹, 신다그룹 등인데 이 가운데 평강도가촌이 경도 매입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경도 일대 300만 제곱미터를 매입해 중국인 전용 별장 500세대와 단체 관광객을 위한 유소 호스텔, 의료시설과 사후 면세점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출장 저희 사장님 포함해서 갔다 오셨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가 중국까지 직접 가서 기업체하고 일단 이야기를 해보는 거고요. 경도 매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매각 가격만 1조 2천억 원대에 이르는 광주 전남에서는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 기업의 관심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들 중국 기업이 실제적인 투자에 나선다 하더라도 투자 이후 분양 수익만 챙기거나 투자가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에 따라 현지 실사를 통해 중국 기업의 자금력을 포함한 투자 여건을 면밀히 파악해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순천 지역 제조업체들의 올 2분기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 상공회의소가 순천과 구례, 보성의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 2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와 내수 부진에 따른 생산 위축에 따라 전체 전망 지수가 95로 전분기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대외 여건 가운데 회사의 경영에 큰 불안 요인은 국내 내수 시장 둔화가 75%로 가장 많았고 기업 관련 정부 규제가 10%로 다음을 이어갔습니다. 목포에 차 안 다니는 거리가 한 달 전부터 사후 면세점 거리로 지정돼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이 단조롭고 중국어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립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목포 원도심 차 없는 거리 상가를 돌며 쇼핑에 나섭니다. 중국 관광객 유커들이 주로 찾는 점포는 화장품, 의류와 신발, 금은방도 인기입니다. 구입한 물건값 가운데 부가세 10%를 환급해주는 이른바 사후 면세점들입니다. 他们比较愿意买这些木浦市的衣服，木浦我就愿意买衣服，然后呢，衣服之外没有见买特别的东西。 차 없는 거리 사후 면세점은 모두 66개, 의류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고 신발, 화장품, 금은방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 공모 사업으로 상가 간판과 무료 와이파이 등 특화 거리가 조성됐지만 정작 필요한 중국어 통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 매장들 역시 중국어 가격표 등을 준비하지 못해 유커들의 지갑을 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로점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처음 시행할 때 시행착오라고 봐요. 제일 문제가 이제 카드를 긁어 쓰는 것이. 전남도와 중국 산시성 간의 협약에 따라 오는 6월까지 18차례에 걸쳐 2,700명의 유커가 목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통역 등 관광객 지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사후 면세점 거리의 정착은 요원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면서 광주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조차 세우지 않은 데다 어린이집 역시 다음 달이면 지원금이 끊길 상황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어린이집들의 운영난이 심각해졌습니다. 재작년 8월 이후 1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 2,500여 명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유치원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자 학부모와 교사들의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애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감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예산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유치원 역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될 상황입니다. 시교육청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시의회 임시회에 누리과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고 6월 임시회로 넘길 방침이어서 당장 이번 달부터 보육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안에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유치원 교사들은 월급조차 받을 수 없게 되고 영세한 유치원들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4월 5일부는 아마도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또 유치원 선생님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이슈화되지 못하고 보육 대란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보육 현장에서는 급한 대로 올해 상반기 예산만이라도 확보해주고 20대 국회 출범에 맞춰 무상 보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내 최대 비료 생산 기업인 남해화학이 서울에 있는 본사를 여수로 이전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남해화학은 최근 서울 본사 여수 이전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직원과 가족은 둔덕동 자사 사택으로 이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어제는 요란한 비도 내리고 잔뜩 흐리더니 오늘 아침은 이렇게나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공기도 깨끗하고 시야도 시원하게 트여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바람도 약해서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도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6.7도, 광주 8.7도, 의성도 5.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올라 따뜻하게 했는데요. 서울이 19도, 광주와 의성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구름 영상입니다. 별다른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시야도 대부분 20km 안팎으로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오늘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내 쾌청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6.7도, 청주 7.6도, 광주 8.7도, 대구 10.8도로 서늘합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 이상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9도, 전주 19도, 대구 20도로 어제만큼 기온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차츰 날이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밤에 남부지방에 차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목요일 오전에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바람이 불겠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고 80mm가량 많은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